네, 증시 플러스 이번 코너는요,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강승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뭐 계속해서 원자재 값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이와 관련해서 뭐 철강주도 굉장히 또 뜨겁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철강주 중에서도 아직 우리가 손댈 만한 종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 함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키스코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원래는 이제 뭐 대한철강 이런 회사였는데요. 한국철강. 네, 한국철강. 네네. 네, 한국철강이라는 회사였는데 여러 뭐 회사들과 합병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추진력을 내오면서 이제는 이 한국철강도 어떻게 본다면은 크게 동국제강의 가족 회사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동국제강이라는 회사가 장경호 회장이 설립을 했는데 당시에 못 만들던 회사였거든요. 못을 만들어서 6.25 네. 이후에 굉장히 커졌다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고로를 제일 처음 만든 회사가 동국제강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장경호 회장이 타계하고 난 이후에 삼남이죠. 네. 삼남인 장상태 회장이 물려받아서 지금은 현재 그 아들들인 장세욱, 장세주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육남인 장상돈 회장이 한국철강을 물려받아서 이게 지금 키스코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키스코가 됐고 지금 장세용이 이남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장경호 회장이 무려 6남 5녀를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키스코가 현재 뭐 지분이나 이걸로 봐서는 동국제강하고 관계가 없죠. 네, 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계는 관계 없는데 어쨌든 간에 뿌리는 동국제강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게 동국제강과 뭐 이렇게 비교할 만한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요. 네. 굉장히 재밌는 게 16개 자회사, 또 지주회사, 그리고 손자회사까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대에 이어서 지금 기업을 영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손자회사들까지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내면서 국내외로 활발하게 뭐 수입 수출을 해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한국철강, 환영철강, 영흥철강, 대흥산업, 세화통운 지주회사로 지금 키스코홀딩스가 이제 지주회사로 있는데요. 네. 지금 계속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자회사들이 있는지 이 함께 좀 홀딩스 그러니까 살펴볼까요? 자회사들이 주로 철강하고 관련된 겁니까? 네, 뭐 주로 철강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집안을 갖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철수저라고 불러요. 그래요? 네. 철만 한다 그래가지고 금수저도 네. 흑수저도 아니고 철수저다. 철수죠. 네. 네. 네, 그런 것 재밌는 같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뭐 국내외로 뭐 현재 뭐 법인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고요. 사실은 현재 법인 같은 경우엔 영와이어라는 이름으로 네. 진출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 그 중국 이런 뭐 동남아시아까지 진출을 많이 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해오고 있어서 지주회사도 또 자회사 중에 지주회사도 또 설립을 해가지고 자회사 중에 또 지주회사가 네. 있습니까? 네. 그럼 뭐 혹시 문어발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뻗치고 있는 회사라고 평가를 네.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쨌든 간에 키스코홀딩스에서 그게 한국철강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제일 철강 쪽이 제일 메인 사업이죠. 네, 맏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겁니다. 네. 네. 철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냉연강판, 후판, 뭐 철강, 철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어느 쪽에 집중하는 회사입니까? 주로 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철근에도 굉장히 많이 네, 철근이 많죠. 집중을 하고요.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네. 냉연강판. 냉연간판도 네.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자동차 수요가 이제 올해 말 들으면 이제 부품 부족이 해소가 되면서 많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네. 회사로서는 굉장히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은 중국 쪽도 생산이 만만치 않잖아요. 네네. 어떤가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항상 뭐 호재와 악재를 함께 준비하는 편인데요. 네. 네, 가장 악재가 사실은 중국발 악재입니다. 네. 이번에 또 중국에서 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우리가 한번 제동에 나서야 되겠다 이런 기사를 또 보게 됐는데요. 네. 그거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중국에서 친환경 정책,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의해서 이런 철강 제품들 수출을 줄이고 국내 내수로 돌리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중국에서 원래 싼 가격에 전 세계로 이제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다툼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이 내수로 돌리면서 우리에게는 수출 호재가 굉장히 크게
네, 반사 아. 이익을 볼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철강석 가격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작년 대비해서 사실은. 거의 한 2배쯤 오른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이 제철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이걸 갖다가 이 자기 고객한테 전가시킬 수 있나요? 원자재 가격을? 네, 사실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뭐 여러 회사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뭐 공장을 돌리는 그런 회사들에서는 이제 1차 산업이기 때문에 2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이런 기업들에게 전가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격을 가장 빨리 올릴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있는 회사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철광석 가격이 오르는 게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그 최근에 뉴스를 한번 좀 호재 한번 따져 보시죠. 네,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뭐 가장 뭐 이제 호재가 되는 건 아무래도 바이든의 6천조가 넘는 이런 슈퍼 예산안인데요. 이런 인프라 투자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미국에서 생산하지만 중국에서도 생산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갖다 쓰거든요. 네. 네, 중국에서 지금 미중 관계가 좀 악화되고 있기도 하지만 중국에서 수출하는 물량이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줄어들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좀 싸고 질 좋은 철강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되면 포스코에 더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네. 예전에 포스코도 한번 들고 오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포스코에는 호재인데 오히려 지금 키스코 홀딩스에는 네. 조금 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은 뭐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도 굉장히 큰 회사지만 이 회사도 지금 60년이 넘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탄탄한. 많은 탄탄한 길을 걷고 글쎄요, 있거든요. 우리나라 철근을 거기다 파는지 아니면 네. 건설에 필요한 봉형이라 그러는 네네. 봉형제 그런 것도 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하는 분야하고 전혀 다른. 이 지금 네. 키스코가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는 전기료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료라는 게 그 고철 가지고 와서 녹여 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키스코 같은 경우에는 고철 녹여서 만드는 제품들이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또 특히나 이제 포스코에서는 좀 대형, 이런 철제 구조물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키스코에서는 좀 소형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눠서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철강주 하면 지금 세아홀딩스도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세아홀딩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세아홀딩스랑 이제 뭐 항상 많이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저는 뭐 세아홀딩스도 뭐 나쁘지 않은 실적과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바탕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회사의 지표가 이 키스코홀딩스가 압도적으로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기업 실적 분석을 먼저 해보면 네. 지금 이제 연 매출이 1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항상 뭐 이제 PER과 PBR을 비교하는데 PBR이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회사의 네. 뭐 성장성이 앞으로 굉장히 눈이 부시게 반짝반짝 빛날 거다 평가가 되는데 또 PER도 7배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기업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오를 만한 여력이 굉장히 많다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국발 지금 철강 관련한 재료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사실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는. 그렇지 않을까? 네. 그것 말고도 왜 중국이 최근에 그 원자재 값 올라가니까 네, 통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철강석 값이 한데 뚝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네, 네. 그런 것들은 우리 이런 업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국발 청광석 값이 네. 다시 내려가면서 이게 굉장히 악재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랬죠. 네. 이런 뉴스들을 뚫고 나온 것이 뭐냐면 중국에서 철광석 값을 이렇게 내리지만 결국 중국에서는 중국 내수에다 쓸 것이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기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을 호재가 될 것이다. 이런 평가더라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평가하는 기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그런 조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긴장을 했었는데 그게 결코 악재가 아닐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 비슷한 기사를 하나 실은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기사들을 볼 수 있지만 서울경제도 그렇고요. 뭐 서울경제에서는 사실 세아홀딩스 이야기들을 많이 꺼냈는데, 네. 네, 이런 뭐
여러 가지 제닛 옐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발언도 했는데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 오면 네, 여러 가지 관련주 중에 철강주가 강세를 보인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런 제닛 옐런의 이야기도 굉장히 지금 철강값을 다시금 오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나오고 있고요. 한국 경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찬물을 부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와 상관없이 네, 먼저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보이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뭐 추세를 타고 앞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프에서 보면 연초에서 5월 11일까지 딱 중국에서 12일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동국제강, 뭐 세아베스트에 보면 뭐 230%, 244% 이렇게 성장성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딱 5월 12일 날 발표를 하면서 뚝 떨어졌거든요. 이 시총도 굉장히 많이 날아갔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떤가요? 사실은 뭐 실적도 보면 지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840억 정도 바라보고 올해 있고요. 예상이 840억이죠. 네,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률도 네, 굉장히 뭐 6% 정도로 보고 있고 단기 순이익도 뭐 지금은 360억 정도 되지만 올해 말에는 850억 정도 될 순이익이 것이다.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게 된 거는 작년에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에 좀 안 상대적으로. 좋았네요. 작년에 네. 안 좋았기 때문이고 또 올해는 네, 이에 반사이익이 또 굉장히 클 것이고 보복 소비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네. 성장성이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네. 따지면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건데 네. 목표 주가 어느 정도 잡고 계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항상 그래프 분석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래프 분석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이 주가가 역대 세 번의 16,000원 선에서 저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선에서 계속 이제 치고 올라가다 못 치고 올라가는데 네. 이번에 이제 해안선을 드디어 탈출하면서 16,000원 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승으로 전고점인 27,500원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가 19,000원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40% 정도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저 21,500원 수준이 사상 최고가 아닙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단은 높은 수준인데 최고가는 32,000원. 32,000원도 네. 있었습니까? 근데 증권사들이 이 꼭 키스코 말고 전반적인 철강주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은 전반적인 철강주의 분석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세아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뭐 철강 회사들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네. 사실은 이 회사도 그동안 네, 상당히 외면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도 이번에 처음 나왔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네. 25,200원으로 처음 하나를 내놨는데요. 네, 앞으로 좀 더 많은 증권사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매수의 매수 의견이고 25,200원.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25,200원이면 지금으로부터 여기서도 이제 한 30%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만큼 네 사실은 키스코홀딩스가 다른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반면에 그동안 좀 거북이처럼 느릿느릿한 모습을 보여줬고 상승 여력도 굉장히 있는 그런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그런데 있습니다. 좀 더 오르기 위해서 거래량이 좀 안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보니까 거래량이 너무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다가 작년 11월 1일부터 지금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철강주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이 기업에도 수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2011년이죠. 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항상 우리나라 주가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회사도 2008년에 고점을 찍으면서 그때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사실은 요번에 이제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런 거래량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는 회사의 여러 가지 성장성으로 볼 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요새 항상 성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주가를 찾아본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뭐 철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230%, 244% 이런 성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요새 돌아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회사에도 기회가 올 것으로 평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처음으로 가지고 오신 날 중에서 외국인의 평균 매수 단가가 19,222원입니다. 오늘 네. 처음으로 매수 단가가 외국인보다 낮은 날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네, 우리 지금 동일 업종 비교 지금 키스코홀딩스랑 동일 업종 비교해 볼 만한 기업들 함께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뭐 계속해서 말씀하신 뭐 포스코도 있고요, 현대제철, 뭐 동국제강, 뭐 현재 기업이지만 동국제강도 있고요, 뭐 동부제철도 있는데요. 사실은 외국인 취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공매도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공매도 기업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있는 기업은 사실은 좀 위험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점으로 보이고요. PER 뭐 말씀드린 것처럼 10 정도 되는 좋은 수준, 또 PBR도 0.32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성장성으로 볼 때는 아주 굉장히 좋은 회사다. 다른 기업으로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성장성과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철강주 중에서 하나 꼽으라면 우리 강승민 전문가는 키스코를 꼽겠다 이런 네, 입장입니까? 맞습니다. 포스코보다 수익률은 더 좋을까요? 포스코는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35만 7천 원이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요새 주식을 입문하시는 주린 분들이나 아니면 돈이 많지 않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가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죠. 포스코도 성장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기업을 평가했을 때는 저는 키스코홀딩스가 더 성장성이 있다고 평가해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포스코 가지고 오신 날 이후로 이제 살짝 반등을 하다가 포스코도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거든요. 네. 키스코홀딩스도 다시 하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어떤가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뭐 장세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하락하고 뭐 상승하고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 주가도 사실은 조금 하락하고 다시 올라갈 그런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항상 유의해야 될 것이 내가 들어가는 지점이 저점인가 고점인가 좀 평가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야 되겠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도 이제 오늘 약간 빠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18,500원 정도 이 네. 정도가 이제 저가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60에선 네, 터치할 때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날 조금씩 사라. 네, 빠지는 날 이렇게. 조금씩 네. 네, 사면 이제 오늘 같은 날 매수를 조금씩 들어가시다 보면 네, 또 굉- 기회가 안 올까 봐. 그렇죠. 네, 기다리다가 네. 18,000원까지 기다렸는데 기회가 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그래서 조금씩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8,500원까지 보시면서 조금씩 가져가시다 보면 상승을 타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고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철강 업계 원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개가 넘는 자회사, 손자회사, 또 지주회사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로 평가가 되고요. 중국의 건설 호황, 또 그리고 우리나라도 제과 호황이 굉장히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런 소재들이 소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성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철강 제품 가격 상승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요. 코로나19 국면으로 강력한 보복 소비가 나타나면서 이 회사의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요를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철강 제품 공급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제품 생산도 문제고 재고도 없다는 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중국발 첨가제 공급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철강 제품이 많이 소비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또 좋은 호재로 보이고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인플레이션 관련 방으로 철강주들이 미국에서부터 다시금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도 굉장히 호재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이든 정부의 이 예산안이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미국 내 인프라와 주택 건설, 여러 가지 투자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강승민 전문가와 함께 향후 관련한 종목 전망에 대해서 또 관심 가져보면 좋을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